초등 학령기 아이에게 꼭 필요한 학습 습관 두 가지는요. 첫 번째, 독서예요. 독서가 가장 중요합니다. 독서 습관이 어느 정도 잡혔다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요. 글쓰기 습관까지 잡아주면 정말 좋아요. 우선 첫 번째, 독서 습관. 왜 필요하냐? 책을 많이 읽은 아이와 책을 안 읽은 아이는요, 교실에서 교과서 읽을 때도 차이가 나요. 우선 책을 많이 읽은 아이는 낭독이 유창합니다. 그렇지 않은 아이는 고학년임에도 떠듬떠듬 읽어요. 또 하나는 책을 많이 읽은 아이는 텍스트 중심으로 읽어요. 그런데 책을 안 읽은 아이는 그림을 먼저 보더라고요. 삽화나 사진을 보고요. 텍스트는 안 읽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쉬우니까. 초등 교과서에는요,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많은 사진과 삽화와 만화 자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은 어디까지나 텍스트의 이해를 돕기 위한 보조 자료거든요. 그런데 읽기 경험이 적은 아이는 이거에 집중하고 텍스트에 집중하지를 못합니다. 책을 많이 읽은 아이에게는 교과서가 아주 쉬운 책이에요. 그런데 책을 많이 안 읽은 아이는 교과서도 어렵습니다. 교과서도 못 읽어요. 결국 공부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거죠. 책 읽는 습관, 문해력의 바탕이자 학습의 바탕이 됩니다. 그러면 초등학년기 아이에게 독서 습관을 어떻게 잡아주면 좋냐? 책 읽어. 이래서 아이가 저절로 읽으면 좋은데 사실은 그런 아이들이 많지는 않거든요. 아무리 책으로 집을 도배를 해놔도 그거를 꺼내서 읽지를 않는 아이들이 태반입니다. 그래서 저는 같이 독서 추천을 드려요. 같이 독서가요. 엄마는 엄마 책 읽고 아이는 아이 책 읽고 이거 아니에요. 같은 책을 아이와 함께 읽으라는 겁니다. 책을 사이에 두고 나란히 아이와 앉아서 엄마는 왼쪽 페이지, 아이는 오른쪽 페이지를 읽어도 좋고요. 아니면 한 문단씩 번갈아 가면서 읽는 것도 좋습니다. 중간에 내용을 확인하는 질문을 던져주시는 거 정말 좋아요. 한 권의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같이 읽는 거 목 아프다. 또 이렇게까지 읽을 시간이 나는 없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 책의 앞부분 몇 장만이라도 같이 읽어주시는 거 그걸 추천을 드려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책을 읽지 않고 덮는 시점이 뭐냐면 처음에거든요. 그러니까 책의 도입 부분은 등장인물이나 사건, 배경에 대한 설명 위주로 들어가기 때문에 좀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서 일단 그냥 포기하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책에 빠질 수 있습니다. 거기까지 같이 읽어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아이가 독서 습관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됐다. 그래도 책을 사주면 읽는다. 책도 재미있다라는 걸 안다라고 한다면 그때부터 저는 글쓰기 습관 잡는 거 추천을 드립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요, 글쓰기 습관 아니고요. 글씨 연습하는 습관, 글씨 쓰는 습관이에요. 운필력을 키우는 시기거든요. 이 시기는 글쓰기 잘해라 이거는 안 되고 그냥 연필 주는 거 딱 하나, 연필 제대로 주는 거 딱 하나만 해도 대성공. 왜냐하면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 중에서도 연필을 제대로 주는 아이들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잘못된 방법으로 연필을 쥐고 글씨를 쓰기 때문에 글씨도 예쁘지 않을 뿐더러 본인도 힘들어요. 글씨 쓰면서 힘이 들어가는 거죠. 근데 제가 고쳐주고 싶지만 사실 고착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는 바로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글씨 연습을 시작하는, 연필을 쥐기 시작하는 시기인 초등학교 1학년 때 옆에서 자꾸 바로잡아주고 봐주고 관찰하면서 지켜봐주고 방법 알려주고 이렇게 하면서 연필 제대로 줄 수 있게 그거 하나만 해도 대성공이다라는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본격적인 글쓰기 연습은 저는 초등학교 3, 4학년 이때부터 해도 충분하다고 봐요. 대표적인 거 독서록을 예로 들면요. 참 초등학생 시기 내내 숙제로 빠지지 않는 게 바로 독서록이죠. 아이들이 참 어려워하고 지루해하는 것도 독서록입니다. 이 독서록 쓰다가 독서가 싫어진다. 이런 일은 없어야 합니다. 독서록을 쓸 때 아이가
쉽게 좀 만만하게 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필요한데요. 네모 넣기, 괄호 넣기 연습 추천을 드립니다. 주인공 이름 뭐야? 기억에 남는 장면 뭐야? 그거 써! 이렇게 얘기를 해도 아이가 이 책의 주인공은 뭐뭐다 라고 문장을 만들어내지를 못해요. 아이가 알고는 있어요. 그리고 입으로 대답해요. 주인공 해리포터요 라고 대답을 해도 그것을 문장화로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쓰기 경험이 많지 않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좀 도와주는 게 필요해요. 이 책의 주인공은 네모다. 주인공이 네모하는 장면이 기억에 남는다. 주인공이 네모할 때 기뻤다, 신났다, 설렜다, 슬펐다. 한번 써봐. 글의 틀을 아예 주는 거죠. 양식을 주는 거예요. 네모함만 자신의 생각, 내가 창작해서 쓰는 거죠. 이렇게 하면 쓰기 부담은 줄일 수 있고요. 결과물은 좋아져요. 네, 그래서 이 책의 주인공은 신데렐라다. 주인공이 무도회에서 왕자님과 춤추는 장면이 기억에 남는다. 주인공이 왕자님과 결혼할 때 나도 기뻤다. 이 정도만 해도 글쓰기 연습, 또 글쓰기 습관을 위해서 이런 훈련이 충분히 됩니다. 이 네모 넣기를 한 4-5번만 반복을 해도 그 문장화가 되기 때문에 이 네모 없이도, 이 양식 없이도 스스로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왜냐하면 뭐뭐 때문이다. 이 문장을 많이 써보는 게 좋습니다. 이게 바로 논술의 기초이자 기본이자 바탕이거든요. 논술이 거창한 게 아니라 내 생각을 근거를 들어서 쓰는 글이 바로 논술입니다. 그래서 빠지지 않는 문장이 왜냐하면 뭐뭐 때문이다 라는 문장이고, 이 문장이 설득력이 있어야 좋은 논술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많이 써보면 좋은데, 독서록을 쓸 때도 이거를 활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학교 도서관에서 네모라는 책을 빌렸다. 왜냐하면 뭐뭐 때문이다 라고, 이걸 한번 채워봐 라고 하면 애가 그 정도는 할 수 있거든요. 학교 도서관에서 해리포터라는 책을 빌렸다. 친구들이 많이 빌리는 걸 보니 어떤 내용일까 궁금했기 때문이다. 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인상 깊은 부분을 가지고도 왜냐하면 뭐뭐 때문이다 라는 문장을 연습해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이러이러한 장면이 기억에 남는다. 왜냐하면 뭐뭐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해리의 부모님이 어둠의 마법사에 의해 죽는 장면이 기억에 남는다. 왜냐하면 어린 나이에 부모님을 잃은 해리가 불쌍했기 때문이다. 네, 초등학년기 아이에게 꼭 필요한 학습 습관 2가지. 첫 번째 독서다. 그리고 독서가 어느 정도 습관화가 됐을 때는 글쓰기까지 하면 좋다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네, 우리 아이는요, 독서하는 것도 싫고 글 쓰는 건 더 싫어해요 라는 고민 갖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네, 책 읽기는 같은 책 사이에 두고 엄마가 한쪽, 아이가 한쪽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읽는 그런 같이 읽기를 통해서 독서 습관 잡는 훈련 좀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글쓰기는 네모 넣기, 문장 완성하기, 이런 틀과 양식을 먼저 만들어주고 거기에 채워보는 그런 연습과 훈련을 통해서 글쓰기 습관 잡아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